176페이지를 좀 보시죠. 법률행위 파트에서 앞쪽은 문제도 뭐 간단하게 나오고 해서 조금 빨리 나갈 수가 있는데, 자, 우리가 법률행위의 종류를 좀 구별해 봤어요. 법률행위 종류가 의사표시 개수에 따라서 한 개만으로 이루어지는 게 단독행위고, 그 다음에 두 개의 의사표시 합체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계약인데, 여긴 단독행위를 물어봤네요. 근데 단독행위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도 있고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도 있다고 그랬어요. 작년에 나왔던 건데,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조선말은 끝까지 읽어봐야 된다고. 그러니까 결국 뭘 골라내라는 얘기냐면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를 골라보라는 얘기겠죠. 아니면 계약을 골라보라는 얘기예요. 여기 조금 어렵게 나올 수도 있었어요. 어떻게 보면은 일단 제가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는 동상 있다고 그랬죠. 시옷자 들어간 것들 해 그리죠. 해제, 해지, 동의를 하는 거고요. 동의는 뭐 누구에게 동의하는 거니까 상계를 하는 거고. 자, 이거 뭐 생각나는 대로 하면 돼요. 취소가 있겠고, 뭐 철회가 있겠고요. 수인이 있겠고, 가장 기본적으로. 뭐 채무 면제도 있는데 뭐 큰 문제 없고. 자, 이런 것들이 가장 대표적인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가 된다고 그랬어요. 동상이 내 앞에서 치치치 하면서 해거린다. 자, 그럼 일단은 치자 들어갔으니까 이놈은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니까 답은 아니겠죠. 그 다음에 여기 동상에 상이 나와 있죠. 이게 두 개는 이제 빠져요. 자, 이제 문제가 이제 이 포기인데, 지금 포기는 요 안에 없어요.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분들의 응용이 이제 필요하다는 거예요. 이 포기가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가 될 수도 있고,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가 될 수도 있고, 그래요, 이게. 근데 이건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, 자,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.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책이 있어요. 그럼 책에 대한 여러분 뭘 가지고 있나요? 소유권. 그 소유권 여러분이 포기할 수 있어요, 없어요? 있지, 여러분 권리니까. 그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. 소유권을 포기한다. 자, 소유권 포기는 꼭 누구한테 나 소유권 포기하겠다 이런 얘기를 해야 돼요? 할 필요 없어요? 할 필요 없죠. 그냥 내가 포기하면 되는 거예요, 그것은. 내가 그냥 포기해버리면 되는 거야. 예. 그러니까 소유권 포기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가 되는 거예요. 가장 대표적인 게 포기 중에 자기 혼자 포기하면 돼요. 근데 여기 보니까 공유 지분을 포기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, 우리가 이게 이제 공유에서 배우신 거죠. 자, 지분은 또 소유권의 일부니까 당연히 자유롭게 포기할 수가 있죠. 근데 여기서는 이제 일반적인 소유권 포기는 여러분이 책을 단독 소유했을 때 문제가 되는 건데, 자, 여기는 지금 뭐 하고 있나요? 공유하고 있죠. 그럼 공유는 소유자가 한 사람, 여러 사람, 여러 사람. 그러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, 자, 갑을병 3분의 1, 3분의 1, 3분의 1 이게 지분이라고 그랬죠. 그 중에 여러분이 병이란 말이에요.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3분의 1 지분을 역시 포기하는 거 자유예요. 근데 문제는 이게, 자, 요 3분의 1이 지분 포기되면은 이 지분은 하늘로 날아간다. 다른 공유자들한테 속한다. 그렇죠. 그거예요. 그럼 당연히 여러분은 그냥 혼자 안방에 가서 나 공유 지분 포기하겠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? 다른 공유자들한테 해야 되는 거예요. 다른 공유자한테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이거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가 되는 거예요. 약간 이제 좀 어렵긴 하죠. 4번도 마찬가지인데, 포기인데 뭘 포기하겠다는 거예요? 취득시효 이익을 포기하겠다는 거죠. 그러면 이미 취득시효는 완성이 됐다는 얘기가 돼요. 자, 어느 토지에 갑이라는 사람이 실제 소유자가 있는데 을이 점유를 한 사람이죠. 자,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자, 점유를 해서 취득시효가 완성이 됐어요. 자, 그럼 취득시효 완성시킨 사람이 을이고요. 그럼 이 사람은 시효가 완성됐기 때문에 이제 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이익이 있는 거죠. 이걸 뭐라고 하는 거예요? 취득시효 이익이라고 그래요. 그러면 시효가 자기가 완성됐다고 해서 반드시 저 토지 등기를 내서 저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지. 자기가 등기를 내서 소유권 취득할 수도 있고, 실제 주인이 나타나면은 고맙다, 뭐 나 20년 동안 썼으니까 나 그냥 나갈란다 이렇게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.
그러면 지금 얘기하는 것은 취득 시효 이익을 뭐 한다는 얘기니까 포기한다니까 나 이 토지 소유권 취득하지 않겠다는 얘기겠죠. 그럼 당연히 이 사람이 시효 이익을 포기하는 것은 상대가 있어요, 없어요? 있지. 원래 얘는 얘한테 등기를 해달라고 그래야 되는데 나 너한테 등기해달라고 안 하겠다 얘기니까. 이해되셨죠? 예. 그래서 이것도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가 되는 거예요. 이런 것들은 조금 어려운 얘기인데, 자, 그럼 다 이제 이게 상대방 있는 거예요. 5번이 이제 정답이라는 얘기인데, 이런 게 사실은 우리 시험에 이렇게 나온다는 것이 조금 좀 그래요. 재단법인 설립행위라는 게 있는데, 재단법인 설립행위는 자, 법인을 설립하는 건데, 그 설립행위라는 것은 뭐냐면 자기 재산을 자, 법인을 위해서 이렇게 기부를 한다는 얘기예요. 그렇게 해서 이제 법인을 설립한다는 얘기인데, 이게 또 사단법인 설립행위하고 또 다른 게 있어요. 근데 거기 들어가지 말자고 우리가.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어요? 네. 법인은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에요, 이게. 우리 시험 범위가. 네. 그러니까 여러분이 재산을 가지고 있는데 재단법인을 뭐 하려고 그래요? 설립하라고 그래요. 여러분 혼자 하면 돼. 쉽게 해서 그냥 여러분 재산 가지고 여러분이 내 재산 가지고 재단법인 설립하겠다 하면 되는 거지 누구 상대방한테 할 이유는 없어요, 이게. 이게 정답인데 조금 뭐 예상은 좀 했지만 저는 뭘 예상을 했냐면 소유권 포기나 유언을 예상을 했어요. 이것도 작년에 이제 예상을 했습니다. 왜냐하면 단독행위가 시험에 쭉 나오다가 이제 또 좀 몇 년 동안 좀 안 나왔어요. 그래서 나올 것이다 해서 상대방 있는 거 없는 거 구별하자고 그랬는데 뭐 정답으로 소유권 포기나 유언이 좀 나올 줄 알았는데 이게 정답이 나오긴 나왔어요. 가볍게 보세요. 작년에 나왔던 거니까.